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조금 짚어보면서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좀 나라 전체적인 관점, 큰 틀에서 경제를 바라보자 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경제 원칙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였죠? 맞아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었어요. 이 3면 등가의 원칙이라는 거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세 가지 면이 동일하다, 같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세 가지 면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그렇죠. 생산,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생산, 분배, 소비 이 세 가지 면의 값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주체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나면 그 생산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경영자들이 다 같이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배를 받은 걸로 가게에 돌아와서 소비를 하죠. 그래서 그 각 경제 주체별로의 활동을 보면 그 차이는 그 값은 많이 다를 수 있어도 국가적인 관점에서 큰 틀에서 바라보면 그 세 가지 면의 값이 모두 같다라는 게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를 조금 큰 틀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큰 틀에서 바라볼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볼 텐데 제목을 보면 UN 올해 세계 GDP 코로나19 충격의 역성장이라는 제목이죠.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도 힘들고 우리 여러분도 학교 생활하는 것도 힘들죠. 그쵸? 그런데 경제 활동도 어렵다는 거.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 뉴스를 챙겨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뉴스를 볼 텐데 기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영상 괜히 갖고 온 거 아니겠죠. 우리 수업이랑 엄청나게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뉴스를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유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처는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의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0.9%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택 대리 명령과 같은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3분기까지 이어지고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실패할 경우 이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다들 잘 맞죠?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영향이 있다. 그래서 자택 격리 등 제한 조치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유엔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성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경제 예측이 어떻대요? 경제가 역성장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역성장할 것 같다는 근거는 뭐를 들었죠? 그치, 맞아요. GDP가 0.9% 정도 전 세계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GDP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뉴스 왜 가져왔을까요? 맞아요. 오늘 GDP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GDP가 뭐길래 도대체 GDP가 내려갈 것 같아서 경제가 역성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도대체 뭐길래? GDP 많이는 들어봤다, 그치? GDP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을 그래서 오늘 GDP의 정확한 뜻, 개념, 그리고 GDP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지 그리고 GDP는 측정을 해서 그 값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GDP를 주제로 오늘 학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1단원, 2단원에서는 우리가 경제를 조금 미세한 관점에서 봐왔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 배웠죠? 그리고 또 뭐 배웠지? 그치, 경제 주체, 경제 객체, 맞아, 기회 비용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경제를 조금 작은 관점에서 바라봤던 거야.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해서 우리는 경제를 좀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게 거시경제학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GDP도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뉴스에서도 봤듯이 GDP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를 예측을 했죠. 그래서 GDP라는 개념은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거나 또는 한 국가와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거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큰 틀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봤던 1, 2 단어는 여기 보면 미시경제학의 틀 안에서 본 거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해서 볼 내용들은 거시경제학, 큰 틀에서 경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국내 총생산의 개념과 측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GDP를 말하는 거예요. GDP를 우리나라 말로 국내 총생산.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이 오늘 GDP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이 GDP 말고도 다른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그게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GDP랑 연결을 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DP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GDP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 GDP는 이 뜻이 사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각 단어 어구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해요. 첫 번째,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라 이 문맥마다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요 어구 하나하나씩 뜯어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GDP는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애매하게 기간을 정해둔 게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해요. 무조건. 그래서 2017년 GDP, 2018년 GDP, 2019년 GDP 이렇게 1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GDP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여기 뒤에 설명이 있죠. 지난해 생산된 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2018년에 생산을 하고 2019년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에 대한 GDP, 자동차 생산에 대한 GDP는 어디에 들어갈까? 2018년에 들어가야 될까? 2019년에 들어가야 될까? 저 여기에 지난해 생산된 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2019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 생산된 기준이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GDP는 생산된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GDP는 생산된 해 2018년에 포함이 되고 2019년 팔았을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1년 동안 GDP를 측정을 하고 생산된 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첫 번째 어구에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나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설명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생산한 제품은 포함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GDP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GDP라는 거는 재화만 아니라 서비스도 같이 측정을 하는 거죠. 서비스의 값어치까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의 어떤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활동하는 거는 우리나라 GDP 안에 포함이 돼요. 그쵸? 그리고 샘 해밍턴 다들 알아요? 샘 해밍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샘 해밍턴의 경제 활동은 우리나라 GDP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건 당연히 미국 GDP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분들 아시나요? 그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죠. 그래서 BTS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해요. 그러면 BTS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GDP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GDP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GDP의 개념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지, 여기 보이죠?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GDP입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속지주의라고 해요. 땅 지자죠. 그래서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경제 활동을 하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게 GDP 뜻입니다. 세 번째, 생산된이에요. 생산된 제품만 포함한다.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거래를 하고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해도 그 제품들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골동품이죠. 이 골동품들은 가치가 엄청 높아요. 하지만 새롭게 생산된 거 아니죠.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생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동품도 GDP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최종 생산물에, 그래서 최종 생산물만 GDP에 포함이 돼요. 중간 생산물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요거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떡볶이죠. 이 떡볶이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첫 번째, 농부가 열심히 쌀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농부가 쌀을 1,000원어치를 농산물 도매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이 농산물 도매업자는 이거를 제분소에 가서 2,000원에 팔고, 제분소는 쌀을 쌀가루로 만들어서 떡집에 팔았어요. 떡집은 열심히 떡을 만들어서 4,000원에 떡볶이집 사장님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떡볶이를 맛있게 5,000원에 사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GDP가 1,000원 더하기 2,000원 더하기 3,000원 더하기 4,000원 더하기 5,000원 이렇게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떡볶이집의 떡볶이 값만 더한다 라는 게 GDP의 개념입니다. 이 중간에 생산된 것들, 쌀가루, 떡들은 포함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먹은 마지막 최종 생산물의 값어치만 포함하는 게 GDP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장 가치의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청소 도우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청소 도우미가 서비스를 해요. 이것도 포함하지 않을까? 약간 헷갈리죠? 요거는 청소 도우미는 서비스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경제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 GDP에 포함이 되지만 내가 내 집 치운 거, 내가 내 집 청소하고 설거지한 거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GDP의 개념을 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GDP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국경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속지주의. 그리고 생산된, 예전에 만들어진 것, 중고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쌀이나 쌀가루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 마지막 최종 생산물 떡볶이만 되는 것,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 시장에서 거래되는 활동만 계산을 한다라는 게 GDP였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질문?